확률 변수를 배우겠습니다. 확률 변수란 무엇인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눈이 나오죠. 변수는 뭐냐면 변하는 수지. 변수. 이게 뭐가 나올지가 변수잖아요. 5가 변수야. 변하는 수. 주사위 던졌을 때 변수가 5 아니면 뭐 4 이런 건데 변하는 수인데 이 4가 나올 확률이 주어져 있죠. 그게 바로 확률 변수예요. 확률이 주어진 변수. 어떤 값이 변하는데 그 값마다의 확률이 주어진 변수. 그게 확률 변수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확률이 주어진 변수. 변수라는 거는 변하는 수죠. 그 변수를 보통 x로 표현을 많이 하죠. 옛날에 여러분도 몸무게 조사하면은 이제 그런 걸 뭐라고 했죠? 몸무게 조사했더니 누구는 65, 75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 거를 별량이라고 했죠? 했잖아요. 중학교 때 했잖아요. 별량. 별량을 가지고 막 도수 분포표 그리고 히스토그램 뭐 그리고 상대 도수 분포표 이런 것도 하고 막 다 했잖아요. 아무튼 별량이죠. 별량. 몸무게라든지 키 같은 거 조사해 가지고 변하는 어떤 양. 그 별량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기 단어에서는 그냥 변수라고 한다고. 변하는 수. 별량하고 똑같은 개념 보면 돼요. 근데 확률 통계 쪽에서는 확률이 주어진 별량 같은 걸 변수라고 그냥 한다고. 좋습니다. 근데 좀 이거 어렵게 얘기했잖아.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의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킨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뭔 말이야 이게. 넘어가. 몰라 나도. 여기 근데 통계는 크게 단어는 분류하겠습니다. 이거. 통계는 크게 두 단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확률 분포와 통계적 추정이 있는데 사실 요게 크게 두 단어는 아니고 크게 두 단어는 뭐냐면은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인 이산 확률 분포 단원이 있고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를 다루는 연속 확률 분포 단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용어가 많아요. 지금 처음 막 확률 변수, 확률 분포 막 이렇게 막 많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씩 그 용어들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직 확률 변수밖에 안 배웠죠. 야 이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얘기할게. 이거를 이거 이해하기 힘들잖아. 이해되면은 받아들이시고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 스몰 x를 가질 확률을 기호로 px는 x다.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이런다고 주사위 던졌을 때 확률 변수가 그 주사위 눈 1, 2, 3, 4, 5, 6이라고 하면은 x가 1이 나올 주사위 눈 던져서 1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게 확률이라는 뜻이야. 확률은 확률인데 확률 변수가 1이 될 확률은 6분의 1. 주사위 던졌을 때 그럼 4 나올 확률은 6분의 1 똑같죠. 주사위 던졌을 때 그러면은 x가 3보다 크고 5보다 작을 확률은 6분의 1이죠. 등호가 있으면 6분의 2 이런 게 가능하고 이런 것도 돼. 이런 것도 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 2는 0 뭐 이런 거. 주사위 던졌을 때 확률 변수가 이렇게 될 확률은 2차 방식 풀면 되잖아요. 그러면 2, 1, 마이너스였다. 그러면 2 또는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은 안 나오죠? 주사위 던졌을 때. 그 2가 될 확률이고 6분의 1. 아무튼 확률 변수가 스몰 x일 확률은 물어보는 거예요. 됐어. 확률 분수는 표본 공간을 정의역으로 하고 실수 전체 집합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지만 뭔 소리야. 이건 됐고 나중에 하고 확률 변수는 알파벳 x, y, z로 나타낸다. 대문자로 나타내고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소문자로 나타낸다. 오케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바로 문제 풀어야겠다. 162번 보세요. 그냥 162번 보면은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 문장을 보고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거 다 찾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냥 앞에 보세요. 앞에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가 주사위를 2번 던지면은 몇 번까지 나올 수 있죠? 2번. 2번 나올 수도 있는데요. 1번 나올 수도 있죠. 0번 나올 수도 있잖아요. 확률 변수가 이거야. 0하고 1이야. 근데 이렇게 횟수라든지 뭐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막 0, 1 이런 식 정수로 딱딱 떨어지잖아요. 어떤 연속적인 값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확률 변수 중에서도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이산이 뭐죠? 이산 가족, 흩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흩어지는 가족. 그러니까 셀 수 있는 거 혹은 연속적이지 않은 값을 가진 탁탁 떨어지는 거 이런 거를 불연속적인 거를 그런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고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어떤 확률 분포 상황을 다루는 게 이산 확률 분포라 그래요. 확률 분포는 뭐냐면요.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값을 다 적고 이걸 표로 만들어 보죠. 결국 주사위를 2번 던지면 홀수의 눈은 몇 번까지 나올 수 있냐면 2번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럼 홀수의 눈이 0번 나오거나 1번 나오거나 2번 나올 확률이 다 같을까요? 다르죠? 확률이 다르단 말이야. 밑에다가 확률 P를 적는데 이렇게 적기도 해. P X는 X. 왜냐면은 여기가 스몰 x가 들어가는 거거든. 스몰 x1, 스몰 x2, 스몰 x3 이렇게. 그래서 확률 변수가 0일 확률은 뭘까? 주사위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온 횟수가 0번일 확률은? 짝수 2번 나와야 되죠? 짝수가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두 번째도 2분의 1. 이거 독립이죠? 그러니까 4분의 1. 한 번 나올 확률은? 처음에는 홀수 나오고 두 번 짝수 나오면 되나? 네, 짝수 나오고. 사실은 2번 중에 한 번이 홀수가 나와야죠. 홀수가 한 번 나온다. 짝수가 한 번 나온다.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로 계산해도 되지만 이게 1회 시행, 2회 시행의 사건을 분할을 해가지고 한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이것도 괜찮지. 주사위 한번 던지면은 4가지 경우밖에 없잖아요. 홀짝, 짝짝, 짝홀, 홀짝, 홀홀 4가지잖아. 근데 그 짝하고 홀이 나올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표본 공간을 그렇게 4가지로 구성해도 해도 상관은 없죠. 살짝 어려운 얘기겠다. 그러면은 이거는 4분의 2가 됩니다. 2는 4분의 1이 되죠. 이게 확률 분포야. 확률 변수마다 어떤 확률 값을 갖는지 요 상황 자체를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확률 분포. 그 확률 분포 상황을 요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표를 그려가지고 나타내는 게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이산 확률 변수 x마다의 확률을 표로 나타내서 확률 분포를 이렇게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표로 나타낸 거를 뭐라고 할까요? 이산 확률 분포표. 확률 분포표야 이게. 이산 확률 분포. 용어가 지금 많이 등장했죠. 다시. 요런 확률 변수 x.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라는 것을 확률 변수 x라고 두면은 이 확률이 주어진 변수다. 뭐냐면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라는 거는 변할 수 있죠. 2번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라는 거는 변수인데 0번일 수도 있고 1번일 수도 있고 2번일 수도 있는 이런 변수인데 이 변수는 특징이 딱딱딱 숫자가 정수로 딱 떠도 이제 2분의 1이 안 되잖아요. 모든 실수가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딱딱 어떤 이산적인 값을 갖잖아요. 불연속적인 값을. 아무튼 이런 확률 변수를 뭐라고 하죠?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 확률 분포는 뭐냐면은 확률 변수와 그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이 어떻게 주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그 상황 자체야. 이 상황을
표로 나타내면은 확률 분포표. 근데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 상황을 표로 나타냈으니까 이거는 이산 확률 분포표가 되겠습니다. 다 중요해요. 용어가 중요해요. 용어만 알면 엄청 쉬워. 벌써 3개 배웠어요. 이산 확률 변수가 뭔지 배웠죠. 근데 정확히는 막 몰랐죠. 뭐 함수 어쩌고 하는데 그건 됐고, 확률이 주어진 변수. 확률 변수 좀 느끼고 나서 다시 읽어봐야 돼. 그리고 이산 확률 변수. 자, 이거 좀 봅시다. 이산 확률 변수.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유한계이거나 무한이 많더라도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을 때 약간 하나하나 흩어져 있음을 뜻하는 게 이제 이산이거든요. 딱딱 떨어지는 거 있잖아. 그런 x를 이산 확률 변수로 한다. 예시가 이산 확률 변수밖에 지금 안 봤으니까 어려운데, 이산 확률 변수랑 좀 대비되는 게 연속 확률 변수가 있어요. 그런 거 뭐냐면은 온도 같은 거죠. 온도라는 거는 딱 35도, 36도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야. 34.27278 막 이렇게 딱 어떤 특정한 값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어떤 범위에서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잖아. 연속적으로. 그런 것들은 연속 확률 변수에 해당합니다. 몸무게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꼭 67kg, 68kg 이런 게 아니라 67.14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모든, 그러니까 무한히 많은 그런 셀 수 없는, 너무 어렵잖아. 이게 설명할 때마다 어렵지. 근데 말을 못하겠어요. 바보라서 딸리는 것 같아. 알아들었죠? 읽어봐. 확률 분포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각각 스몰 x1, x2, x3, xn일 때 이산 확률 변수 x가 이들 값을 가질 확률이 각각 p1, p2, p3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들 사이의 대응 관계를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라고 한다. 확률 분포는 그러니까 확률 변수마다의 확률이 어떤 이렇게 대응되는 그 상황 자체가 확률 분포예요. 확률 변수가 주어져 있고 걔네들이 확률이 어떤지, 그 상황,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 확률 변수마다의 확률이 어떤지 그 상황 자체가 확률 분포입니다. 됐고, 그러면은 이산 확률 변수를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낸 게 바로 요거 이산 확률 분포 표. 근데 쓸 때 이렇게 이런 기호를 쓰고 요 맨 뒤에다는 합계 1. 확률의 총합은 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x축에다가 x1, x2, x3마다 어떤 막대 그래프를 그리지. 어떻게 보면 선이죠, 선. 이 사이 값들은 없는 거니까 x1이 딱 될 수 있는 그 값이 점으로 찍어도 되고. 근데 그래프를 잘 안 써. 굳이 그래프를 안 써. 이산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분포 표가 훨씬 유리합니다. 숫자 확률 변수마다 값으로 딱딱 보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는 이산 확률 분포 표를 한다. 좋아. 하나만 더 해보겠어요. 네, 이 문제 풀어볼게. 필수예제 3번 먼저 가겠습니다. 143쪽. 오늘 약간 띄어 스킵해서 그냥 하겠어요. 그냥 바로 문제를 풀면서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흰 공 4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로 하자.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확률 변수를 뭐라고 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뭐가 확률 변수죠? 흰 공의 개수죠. 그냥 앞에 보면 돼요. 가볍게 들어. 앞에 돌아갈 거야.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야, 그림을 그려야죠. 흰 공 4개, 검은 공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를 꺼냈어. 축축축 꺼냈다. 흰 공 2개, 검은 공 하나. 이렇게 나왔다고 하죠. 흰 공의 개수는 몇 개죠? 2개네. 근데 그게 변할 수도 있지. 그게 변수라고. 확률 변수인데
흰 공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확률 변수를 보면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 숫자를 다 찾아야 돼.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수업에서. 확률 변수를 될 수 있는 값을 다 찾는 거죠. x가 될 수 있는 값. 어떻게 되죠? 뭐뭐 했죠? 야, 공을 지금 검은 공이 3개나 들어있기 때문에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면은 흰 공이 0개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걸 찾아내는 거죠. 흰 공이 하나 나올 수도 있습니까? 네. 검은 공 2개다 흰 공 하나 뽑으면 되잖아요. 2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3개 나올 수도 있죠. 4개 나올 수는 없죠. 아, 칸이 부족하잖아요. 우진이가 안 와가지고. 미쳤잖아. 어제 공연 너무 좋았어요. 감동 먹었어. 나 10번도 넘게 봤잖아요. 여기다가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거 다 쓰시고요. 맨 뒷칸에다 뭘 쓰죠? 합계라고 썼었죠. 아까 10초 전에 봤잖아요. 그리고 여기 때는 확률을 쓰는데 기호 어떻게 썼더라? 라지 P 딱 쓰고 라지 X가 확률 변수일 때 라지 X가 스몰 X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스몰 X는 여기 칸에 있는 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쓰고 여기 합계 확률의 총합은 1이거든요. 이랬을 때 여기 확률을 적는 건데 확률 한번 계산해 보죠. 이거는 흰 공이 0개 나올 확률은 공 뽑기는 보통 조합을 하니까 7C 3분의 되나? 흰 공 중에서는 몇 개 뽑아야 돼요? 3개. 0개 동시에. 검은 공 중에서는 몇 개 뽑죠? 3개. 3개. 아니면은 흰 공이 1개 나올 확률은 73분의 흰 공 중에서 하나 뽑고 검은 공 중에서는 2개를 뽑아야 되죠. 73분의 이거는 흰 공이 2개 나오려면 4개 중에서 2개 뽑고 3개 중에서는 하나 뽑아야죠. 마지막 4개 중에서 3개 다 뽑고 3개 중에서 0개 뽑는다. 저것도 빨간색으로 바꿔주세요. 아, 불편했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죠? 오늘 용어만 보면 돼. 용어만 말해봅니다. 고도. 이거를 뭐라고 하죠? 이런 확률, 이산 확률 변수, 이게 0, 1, 2, 3 딱딱 떨어지니까 이산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분포 상황을 표로 나타낸 이걸 뭐라고 하죠? 특히나 확률 분포표 중에서도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이 표를 뭐라고 하죠? 이산 확률 분포의 표. 그러니까 이산 확률 분포 표. 오늘 여러분하고 문제 풀 생각이 없고 선생님이 그 내용 개념을 읽어주고 있어요. 용어를 머릿속에 다 저장시켜 주려고. 확률 변수 배웠죠. 이산 확률 변수 배웠죠. 이산 확률 분포 배웠어요.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 상황에서의 표. 확률 변수와 확률의 대응 관계를 나타낸 표. 이거 이산 확률 분포 표.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중간에 갑자기 나오면 너 다 까먹었다 그래. 분명히 여러분들 기말고사 볼 때 그 확률 분포 뭐예요? 이러면서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 연정이가 작년에 그랬습니다. 선생님한테 통계 다시 한다니까 다 까먹었는데 하면서 한 개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어를 모르면 여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쉬워. 용어만 어렵고 쉽다고. 이 상황이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 상황을 나타내는 이산 확률 분포에서의 확률 분포표야. 일단은 이산 확률 분포는 항상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무조건이야. 이산 확률 분포는 확률 분포 표부터 만드는데 왜 질량 함수부터 걸어 있을까?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됐는데요. 일단은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고 그래프는 안 해요. 보통 하라고 시켰으니까 하긴 할 건데 해볼까? 그래프 어떻게 하죠?
X축, Y축 다 놓고 여기를 라지 X 쓰면 될 것 같아. 이쪽을 라지 P라고 쓸까? 그리고 여기는 될 수 있는 게 0, 1, 2, 3 하고 0에서 이거 계산하면은 얼마죠? 30, 다 불러줘봐. 35분의 1, 35분의 12, 35분의 18, 35분의 4 해서 여기는 1이죠. 그럼 이 35분의 1을 여기다가 눈금에다가 막대기를 그리든 점을 찍든 이렇게 찍으면 되죠. 35분의 12, 35분의 12, 35분의 18, 35분의 4 이렇게 딱딱딱딱 찍으면 되죠. 이게 확률 분포 그래프죠. 그래프는 근데 잘 안 쓴다고. 얼마나 잘 안 쓰면 내가 그리는 걸 또 실수했잖아요. 여기다 P라고 안 쓰고 PX는 스몰 x 이거 쓰잖아. 선생님 좀 이상하죠? 여기 스몰 x 썼잖아. 라지 x 썼는데 이상하다. 좀 뭔가 허접하잖아. 너무 잘 안 쓰다 보니까. 그래, 그래프는 안 한다고. 왜냐면 그래프로 안 해도 표만 있어도 거의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확률 분포 그래프.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확률을 갖는데 이랬을 때 문제 하나 내보죠. 확률은 확률인데 스몰 x가 2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면 뭐죠? 이게 무슨 뜻이죠? 흰 공이 2개 나올 확률 구하라고. 그럼 답을 35분의 18 쓰면 되는 것이죠. 너무 쉽잖아요. 아, 너무 쉽잖아. 이게 다 읽어주니까. 그럼 이래도 이것 풀 수 있냐? 확률이 2보다 크고 1보다 크고 3보다 너무 여러분 무시하나? 이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얘네들을 더해야 돼요. 2, 3을. 근데 참고로 2.5는 나올 수가 없지. 확률 변수 자체가. 확률이 0이야. 2.5가. 2.5가 될 수가 없어. 됐고. 그런데 이거 확률을 딱 찾을 때 보면은 규칙이 있어요. 확률 변수 x가 스몰 x가 될 확률이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지. 이런 식으로. 요 변하는 수를 관찰해 가지고 확률 변수 스몰 x마다 이 변하는 확률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원리를 보고서 규칙을 보고서 확률에 대한 함수를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함수라는 거는 이런 거 뭐 식, 관계식 같은 거 있잖아. 그게 확률 함수인데요. 확률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죠. 멋지게. 확률은 확률인데 확률 변수 x가 스몰 x가 될 확률은 이 상황에서 어떠냐면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이건 단변하잖아. 확률이 7C3분의 흰 공 4개에서 x개를 뽑고 그리고 검은 공 3개에서 몇 개를 뽑아야죠? 3-xi 고3이면 이 정도는 될 건데 이렇게 딱 쓰면은 x에다가 0부터 해가지고 0, 1, 2, 3 넣을 때까지 확률 변수 대신 0, 1, 2, 3이잖아. 그래서 넣게 되면은 확률이 딱 주어지는 그런 확률 함수죠. 다시 이거 이름 뭐였죠? 확률 분포 표. 근데 어떤 확률 변수죠? 이건 이산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 상황에서의 확률 분포 표죠. 이건 뭐죠? 확률 함수인데요. 확률 함수라고 하는데 잘못한 거 있어. x가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뒤에다가 이걸 꼭 써줘야 돼. x는 0, 1, 2, 3. 단, 콤마, 가로치고 이걸 꼭 써줘야 돼요. 안 쓰면 너는 감점이야 바로. 내가 틀린 거 있나 한번 봐봐. 몇 쪽이야? 7g 펴놨네. 133쪽이요. 네. 엄청 쉬운 거예요. 지금 수학적인 내용이 전혀 없어. 단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아, 틀렸잖아. 정확하게 형식을 지켜주는 게 좋아. 여기 처음에는. 다시 이걸 뭐라고 하죠? 고도? 근데 확률 함수라고 하는데 조금 더 이걸 장식할 필요가 있겠어.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확률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 그래요.
가로치고 질량 생략 가능한 거니까. 근데 여러분 생략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시 왜 질량이라고 하는지 묻지 마시고 나무 위키 찾아보시고요. 그러니까 이산 확률 분포에서의 확률 함수의 식인데 이게 이런 식 같은 거를 확률 함수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고 다음 단에서 배울 연속 확률 분포에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뭐 용어 어렵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정리됐을 거야. 다시 한번 지금 용어 배운 것만 다 해보죠. 확률 변수 그리고 이산 확률 변수 그리고 확률 분포 표 확률 분포 그래프 확률 함수 근데 확률 함수 중에서도 얘는 확률 질량 함수 이산 확률 변수 딱딱 떨어지는 거 0, 1, 2, 3 이런 거 이런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확률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거의 다 배웠어요. 우리 정리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확률 분포 표를 나타내다 보면 당연히 확률을 찾게 되는데 이 찾는 규칙 속에서 확률 질량 함수가 당연히 구해지는 겁니다. 쓸 줄 알아야 돼. 근데 써보라고도 서술로 나와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이 3번 문제만 사실 하나만 가르치면 이 단원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용어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3번 흰 공이 2개 이상 나올 확률을 문제로 한번 적어보죠. P 확률은 확률인데 확률 변수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디 읽어주면 돼? 얘네들 더해서 읽으면 되죠. 35분의 22 이게 바로 3번의 답. 그러면 여기서 용어를 다 알았지 이제. 나머지 구체적인 거는 여러분이 읽어보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용어를 다 하나씩 찾아보겠어. 나온 용어를 다 찾아본다 내가. 너무나 쉬웠잖아. 일단은 확률 변수 나왔고요. 확률이 주어진 변수. 그리고 이산 확률 변수. 셀 수 있는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 그리고 확률 분포. 그러니까 확률 변수랑 확률이 어떻게 대응되는지 그 상황 자체. 그거를 상황을 나타낼 때 특별히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확률 분포 표를 작성해서 보통 나타냅니다. 확률 분포 표.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 그래프. 그래프는 잘 안 쓴다는 거. 표로 충분하니까. 여러분들 모든 문제 풀 때 무슨 이산 확률 변수 이런 단어만 나오면 그냥 이 표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시작부터 표부터 그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단어는. 무조건 확률 분포표 제일 중요한 거야. 다 이거 그리면 돼. 됐고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거는 질량을 생각해서 그냥 생각하면 그냥 확률 함수다. 식이야 식. 이렇게 쓴 거. 확률 변수 x가 x1일 때의 확률은 p1이다 식으로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이게 변수 스몰 x를 써가지고 나타낼 수 있으면 아까처럼 한 줄로 쓸 수도 있는 거죠. 안 되면 다 적어도 돼. 확률 변수 x마다의 확률을 다 적어도 확률 질량 함수는 되긴 하지.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나 아까 그 문제? 서술형에 x가 0일 확률은 막 35분의 이렇게 적어서 다 네 줄로? 그것도 되긴 되죠. 근데 선생님이 원하는 답은 7c 3분의 4c x 그리고 3c 3마 x 이렇게 적어주기를 원하는 건데 값으로 다 적어서 네 줄 써도 뭐 함수는 맞잖아. 좀 어거진가요? 근데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거는 그 x가 될 수 있는 거를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얘는 x의 번호로서 x가 될 수 있는 걸 정의했을 뿐이고요. 됐고 그리고 이런 거 확률은 0에서 1까지 사이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확률 분포표에서 이거 확률 다 더하면 1이야. 확률의 총합은 1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3에서 5까지 확률은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 더하면 되지. 뭐 이거 써놓고 그래 이런 거를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끝나서 별거 아니야 이거는. 그럼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거 하나만 보여줄게.
이건 과연 무슨 말일까? 그냥 앞에 보세요. 한 번에 다 나갈 거야. 여러분 한 번에 풀시켜 줄 테니까. 이걸 딱 보는 순간 겁을 먹어버렸는데 수민이 자버렸잖아 지금. 근데 이거는 해석해 보면 확률 변수가 스몰 x가 될 확률은 이렇다. 근데 x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1부터 7까지다. 그럼 보는 순간 뭐 하라 그랬죠? 표를 그리라 그랬잖아요. x가 될 수 있는 거를 0은 안 되네 여기서는. 1, 2, 3, 4, 5, 6, 7 딱 그리고 뒤에다 합계 쓰고 그때 확률 적는데 1을 여기다 넣으면 확률인 거예요. 얘는 숫자를 대입하면 x를 대입하면 확률이 나오는 식인 거예요. 1을 대입하면 1 곱하기 2분의 k는 뭐냐? 모르지 그냥. 이게 확률인 거지. 1을 넣으면 2 곱하기 3분의 k는 모르니까 그냥 써. 3 곱하기 4분의 k. 4 곱하기 다 적은 다음에 k 찾아내는 건데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돼? 다 더하면. 다 더하면 그거를 이용해서 푸는 거지. 근데 지금 그 다 더해서 1 되는 거 이거 이런 거 이항 분리해야 되죠? 몰라? b마 a분의 1 가로 열고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고 k 곱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얘는 k 곱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다 더하게 되면 k를 묶어가지고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떼떼떼 더하기 해서 7 넣으면은 7분의 1 빼기 8분의 1 되잖아요. 그래서 지우면 d앞 남은 건 1 빼기 8분의 1이니까 8분의 7 뭐 이렇게. 그럼 k는 7분의 8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거는 수학원이니까. 다시 이것도 보겠습니다. 164번. 이거 다 더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A 찾고. 뭐야 이거 너무 싱겁잖아. 이런 건 뭘까? 이거는 A의 값에 따라서 물어보는 게 달라지는 거지. 예를 들어서 A가 3분의 1이라고 치면은 확률 변수 X가 3분의 2 이상의 확률 고르는 거니까 1하고 2하고 3이네. 뭐 이런 식으로. A 값에 따라서 그냥 문제가 달라지는 것 뿐이고. 장난쳐놓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디까지 하냐면요. 다 합니다. 133쪽까지. 지금요? 한 방에 설명 다 했어요. 아니, 다 풀어줄 수도 있는데 재미없어서 띄엄띄엄 하면 재미없어서 개념 원리 익히기부터 134까지 다 해버리세요. 조금씩 읽어보면서. 그리고 나서 근데 사실은 먼저 확률 분포표 그려가지고 풀어본 상태에서 다시 읽는 게 좋아. 개념 원리를 나중에 다시 읽는 게 좋아요. 지금 너무나 많은 개념이 들어왔잖아요. 확률 변수.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확률 변수는 그냥 확률이 주어진 변수. 확률 변수, 확률 분포. 확률 분포는 뭐냐면 확률 변수마다 확률이 이렇게 주어진 상황, 대응되는 그 상황 자체. 미적분을 배우면 미적분을 했다가 학통을 하면 미적분 내용을 밀어버리고 학통이 들어와요. 미적분이 미적분을 하면 또 학통 내용을 밀어버리고 미적분 내용이 들어와요. 이거 어제 어떡해요? 미적분 코코팜 먹었잖아요. 코코팜 싱싱. 도현이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네?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사인 사인 알파 코사인 신꼬마 코싱. 그렇게 해오면 안 되지. 신꼬마 코싱. 네. 꼬꼬마 싱싱. 코코마 코코마 코사인 2알파는? 코사인 백악공식. 코사인 2알파. 알파 코사인 꼬꼬마 싱싱이 변형된 거 있잖아요. 큰일 났다. 코사인 코제곱마. 코사인 아니 선생님이 하란 대로 외우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만의 외우기법을 가지고 안 돼. 코제곱마 싸제곱 2코제곱마 1 1마 2싸제곱 아니 기억하면 됐죠. 안 해. 그래서 말하면서 쓰도록 합니다. 아 울고 싶다. 재밌지 우진이 성현님. 확률을 주는 그 함수를 이산확률 분포 상황에서 확률 함수를 뭐라고 하죠? 네? 이산확률 분포 상황에서의 확률 함수를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르죠? 이산 확률 변수에서의 그러니까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 그렇죠. 확률 분포 상황에서의 확률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죠. 이런 거 다 알아야 돼. 깔끔하게 다 알아야 돼.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막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에 각 원소의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킨 함수를 확률 변수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거는 엄밀하게 정의하면 이렇다는 건데 그런 거 말고 그냥 확률이 주어진
변수, 확률 변수. 주사위 던졌을 때 6 나올 확률 주어져 있잖아. 변수마다 확률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 확률 변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자기만의 이미지를 만들어 놔야 돼. 단어에 대해서. 근데 그 하나가 셀 수가 없다는 거야. 무한히 많다고. 예를 들어서 그 좋은 질문이야. 지금 도현이 질문은 심도 있는 질문이라 대답할 가치가 있어서 얘기해 주는데요. 1분이 늦을 수도 있고 2분이 늦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1분하고 1분 1초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시간이 또 있어. 그런 게 연속 확률 변수야. 지금 질문 잘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온도가 31도보다 높은 게 32도가 있잖아. 그럼 31도도 32도도 확률이 하나씩 대응될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31.5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야. 31.025도 있고 31.000004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값이 하나의 어떤 확률이 대응되게 하기가 너무 많아. 의미가 없어져 버려. 그게 담단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시간이라든지 온도, 막 부피 이런 것들, 키, 몸무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냥 63 이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그런 63이냐 64냐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그런 변수가 아니에요. 방문객의 숫자는 인간은 1명 아니면 2명이지 1.5명이 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진짜 좋은 질문이야. 내가 설명해 줄 거를 지금 문답식으로 잘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페이지 열어놓고 해야겠다. 너무나 좋은 질문이잖아요. 수목원에 방문한 방문객 수가 10명일 수도 있고 11명일 수도 있긴 하잖아. 11명, 11.5명일 수는 없지. 11.148명일 수는 없다고. 모든 실수가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얘는 무수히 많잖아요. 방문했을 때 무한히 많을 수 있잖아. 그런데 이 무한하더라도 이상률이 될 수 있다고 써 있어요, 책에. 봐봐. 무한계일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유한경임을 다루니까 저것은 확률을 계산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중요한 거는 개수가 무한히 많더라도 자연수 같이 셀 수 있을 때. 근데 이런 질문이지. 무한히 많은데 어떻게 세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딱딱딱딱딱 떨어진다고. 이게 그런 표현이 맞아. 딱딱딱딱 떨어진다고. 이상가족 딱딱 흩어져 있잖아요. 연속적인 값이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변할 때. 그러니까 실수 전체가 아니라 그냥 정수나 자연수 이런 식으로 변하는 변수가 이산확률 변수야. 특히 중요한 거는 도현이가 물어본 개수, 횟수 이런 단어들은 탁탁 떨어지죠. 3번이면 4번이면 3번, 4번이지 3.5번 이런 건 없거든. 그런 게 바로 이산항지 변수예요. 안수민 씨, 지금 수학적인 얘기는 거의 한 개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거의 국어 시간이었거든요. 정의만 지금 읽어주고 있는데요. 잘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굉장히 제일 쉬운 단원이에요. 통계에서 가장 쉬운 단원이니까 천천히 잘해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확률 변수가 뭐라고 했는지를 밑줄을 긋고 그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값을 다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봐봐. 동전의 개수. 그러니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 이거 자체를 확률 변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앞면 몇 개 나올 수 있냐? 0개 아니면 1개 아니면 2개, 3개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3개 던지면 당연히 앞면이 3개 아니면 2개 아니면 1개 아니면 0개 나오겠지. 그거는 봐봐. 도현이가 질문했는데 이거 풀어주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지난 던에 구멍이 난 건데요. 독립시행으로 해도 되고 8개를 그려서 해도 되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봐봐. 경우의 수를 8가지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표본 공간에 아예 다 그려가지고 다 만들어서 8분의로 해도 되고 독립시행으로 한다면은 앞면이 2개 나오는 그 확률은 3개 중에 2개 나온다. 앞면이 2개, 뒷면이 1개. 이런 식으로 해서 8분의 3을 해도 돼. 아무튼 여기는 8분의 3이야. 8개 중에 1개니까 8분의 1. 이거는 8분의 3. 8분의 1. 이게 바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 전체분에 나올 수 있는 건 그건 안 되죠. 그렇게 해도 돼. 그게 바로 이거야. 이 전체 8개 중에 앞면이 3개 나오는 거 한 가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언제만 된다 그랬죠? 앞면하고 뒷면 나올 확률이 똑같을 때만 돼요. 이건. 그게 지난 시간에 중요하게 선생님 설명 한번 했었던 거죠. 그러면 다음 단은 넘어가도 될 정도로 지금
아, 좋다. 한 번에 다 설명하니까 뭐 좋네. 할 게 없네 내가. 근데 여기 단어는 내가 옛날에도 같이 보면은 너무나 쉬워요. 문제는 이거 읽을 줄만 알면 숫자 넣어가지고 확률 쓰라고. K는 그냥 숫자고 넣어서 표 그리면 돼. 표. 확률 질량함수가 주어지든 무슨 상황이 주어지든 간에 확률 변수만 나오면 그냥 확률 분포 표를 그려가지고 이상한 확률 분포 표에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도현이 연습 문제 집에서 해도 돼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이거 어려운 말 있었잖아요. 선생님이 설명하려가 못 해버렸어. 처음부터 이거 하면 여러분들 이해 못하니까 이것도 한번 이해해볼까. 다시 한번. 확률 변수는 확률이 주어진 변수인데 듣고 있죠 다? 자연스럽게 수업으로 넘어갔는데 어떤 시험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의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킨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쉽게 그냥 주사위를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쉬운 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더 복잡하잖아. 주사위를 말고 동전 2개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을 앞면 뒷면 뒷면 이렇게 3가지로 구성할 수 있습니까? 동전 2개 던지면 무조건 앞면 2개거나 1개거나 0개잖아요. 이렇게 구성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냐면은 서로 다른 동전으로 보고 뒷면 앞면하고 뒷면 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얘가 2배야. 앞면이 1개 나올 가능성이 얘보다 2배로 크기 때문에 표본 공간의 원소를 4개로 이렇게 해놔야지만이 확률을 제대로 구할 수 있어요. 표본 공간의 각 원소가 그러니까 근원 사건들이 각각 같은 정도로 기대되도록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확률 변수를 내가 예를 들어서 앞면이 나오는 개수 동전의 앞면이 나오니 왜 이렇게 말이 난독이죠?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라고 둔다면은 이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다가 하나의 실수령 대입시킨다. 무슨 소리냐? 여기다 2를 대응하고 1, 0을 대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이 대응된 원소가 2개인 거예요. 2개. 가능성이 2배니까. 이렇게 대응시켜서 이렇게 대응시키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대응시킨 함수를. 그렇게 되면은 이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을 1이라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확률 변수가 1일 때 확률은 4분의 2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로 하자. 이 말 자체가 표본 공간의 각 원소 4개를 이렇게 대응시키는 겁니다. 숫자에다 대응시킨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생각 안 해도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 그 숫자를 찾는 게 제일 일단 중요해요. 0, 1, 2. 그걸 잘 찾으면은 당연히 1이 나올 확률이라는 거는 0이 나올 확률하고 다르죠. 그 확률 계산할 때 표본 공간을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됐고요. 어려운 얘기였다. 넘어가 그러면. 다음 내용 하겠습니다. 오늘 끝난 게 아니에요. 이상한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를 배우기 이전에 여러분 중학교 때 했던 거를 다 복습해야 돼. 야, 이거 용어가 또 뭐야? 기대값 새로운 용어 났죠. 표준 편차. 전혀 새롭지는 않은데 이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운 거 오늘 집에 가서 네이버에 찾아봐라. 책 말고 네이버를 찾아봐. 분산이 뭔지, 표준 편차가 뭔지, 그냥 편차가 뭔지, 평균이 뭔지. 평균은 알죠? 평균, 편차, 분산, 표준 편차. 어차피 이 단어에 다 다시 등장합니다. 중학교 때 했던 거 똑같아요. 약간만 달라. 확률 분포 상황에서 어떤 평균, 이 평균이 기대값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용어가 좀 다르고
상황이 좀 다르지만 중학교 때 배운 요 4개의 정의를 완벽하게 알아야 됩니다. 평균은 뭐죠? 여기서 말하는 산술평균인데 평균은 어떻게 하는 거죠?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는 거죠. 평균을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시험 보니까. 편차를 모르는 사람은 많어 세상에. 편차는 뭐죠? 얼마나 차이가 나냐 그 편차. 맞아요. 근데 내가 물어보는 그 편차, 중학교 때 배운 그 편차가 뭐야? 별량 빼기 편수 평균이 마이너스 그치. 평균이 5라고 평균이 90점이야. 평균이 90점이야. 평균. 근데 제가 만약에 85다. 그렇지. 85다. 그러면 아니죠. 반평균. 그렇지. 반평균이 85다. 그러면 내 점수는 85인데 반평균이 90이다. 그럼 편차는 뭐예요? 아니에요? 마이너스 5죠. 틀렸습니다. 잘못 얘기한 거예요. 네 점수에서 평균을 빼야 돼요. 확실하게 정의가 있어요. 마이너스 5예요. 편차는.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평균과 내 점수의 차이지. 그렇죠. 근데 차라고 하면 안 돼. 정확히 말하면은 평균과 내 점수 차이라고 하면 큰 거 작업 빼잖아요. 그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그건 분산이야. 그 말을 하고 지금 아직 안 물어봤잖아요. 편차만 얘기하라고. 어디 편차 넣으세요? 편차는 뭐냐면요. 다안 가린 거야? 지금 기억을 해내라고. 이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오늘 이것만 하고 마칠 거예요. 평균이 점수가 있는데 내 점수가 예를 들어서 93이면 편차는 3이야. 그게 쉬운 거야. 근데 네가 만약에 87점이면 네 편차는 마삼인 거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차는 큰 거 작은 거 빼는 건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별량에서 평균 빼야 돼.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배웠지. 중학교 때. 별량 빼기 평균이야. 평균에서 빼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별량이라고 안 하잖아. 이제 확률 분포에서는 변수라고 하니까 오늘 배웠잖아. 변수 빼기 평균 하면 돼요. 근데 뭐 문자로 이렇게 써요. 변수는 라지 X 쓰잖아. 빼기 평균은 뭐야? M이 있습니다. 민이 평균이라는 뜻이잖아요. MEAN. 그래서 평균 이렇게 쓴다고. 분산은 뭐죠? 편차를 어떻게 하더라? 평균에서 편차를 아니, 아닌데요? 점수에서 평균 뺀 게 변수에서 평균 뺀 게 편차죠. 그렇죠. 편차를 뭐 어떻게 해? 제곱하나요? 시험을 봤는데 8점, 9점, 10점 만점 시험에 이렇게 3번 보니까 점수가 3번 나왔어. 이렇게 3과목 봤어. 평균 얼마죠?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니까 안 해봐도 평균은 9잖아요. 평균은 9인데요. 편차는 그럼 어떻게 하죠? 여기서 이걸 빼라고. 마일 0, 1. 편차라는 거는 이런 변수들이 평균에서 얼마나 흩어지는지를 나타낼 수 있긴 한데 문제가 있어. 얘를 막 다 더해가지고 평균 정도 내면 값들이 얼만큼 이 구에서 흩어져 있는지 나타낼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다 더하면은 항상 0이 됩니다.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이 자료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이 평균에서 각 점수들이 얼마나 이렇게 흩어져 있는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산포도,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용하기가 곤란했어요. 산포도로 쓰기가. 그래가지고 옛날에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을 취해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절대값.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절대값 취해서 평균 내면 3분의 2잖아. 그러니까 이 자료들은 한 9에서 3분의 2 정도 흩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절대값을 취해서 하게 되면은 계산이 어려워. 수학에서. 여러분 절대값 있는 그래프 그리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또 계산기 때리기가 어려워. 그래서 약속한 게 새로운 개념으로 분산을 만든 거예요. 편차를 제곱을 해서 제곱하면 부호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얘를 평균 내자. 3분의 2. 이 3분의 1을 이 자료들이 9에서부터 흩어져 있는 정도인 그 산포도를 나타내는 어떤 지표로 사용하자. 하나의 수로 사용하자. 그래서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수로서 분산을 사용해요. 분산을 정확하게 외워줘야 돼. 편차를 어떻게 하죠? 다 제곱에서 평균 낸 거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 정도를 암기를 못 해주면은 다음 단원에 수업이 안 되기 때문에 요 3개 정도는 암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이 크다는 건 뭐냐면은 어떤 학생이 점수를 이렇게 맞았어. 하나는 7점, 9점, 11점 맞았어. 평균은 어때요? 9. 평균은 9잖아 얘는. 하지만 편차를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2, 0, 2. 편차를 제곱하면 4, 0, 4. 편차의 제곱에서 평균 내면
3분의 8. 이게 분산이죠. 편차의 제곱을 해서 3으로 더해서 3으로 나눈 거.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인데 이 분산이 얘보다 크잖아요. 그럼 자료가 평균에서부터 이게 흩어져 있는 게 좀 많이 벌어진 거죠. 들쑥날쑥한 거야. 들쑥날쑥. 흩어진 정도가 심하다. 이건 평균주의에 모여 있는 거죠. 이거 분산이 크다. 분산이 작다. 표준 편차는 이 편차랑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오히려 분산하고 관련 있는데 표준 편차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는 뭐냐면요. 분산의 루트 씌운 겁니다. 왜 루트를 씌우냐면요. 분산을 구할 때 이 마이너스 떼버리라고 제곱을 해버렸는데 그러면은 분산 값이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곱해서 더해서 다시 루트 씌우면 좀 비슷해지지 않냐. 그래가지고 루트로 씌워가지고 수를 작게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가 중학교 총복습인데 다음 시간에 원래 해야 될 것이었지만 미리 했습니다. 왜냐면 다음 시간에 바로 우리 고등부 하려고요. 이거 물어봤을 때 말 안 나오면 안 돼요. 분산 뭐죠? 고도? 분산이 뭐죠? 고민이 그렇게 많으면 안 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요. 그냥 외워야 돼요. 편차는 뭐죠? 변수 마이너스 평균. 그렇죠. 변수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외워줘야 됩니다. 좋아요. 꺼지세요. 고생이 많았어요.